실제 사례. 실제 원주에서 있던 일인데요. 건물주예요, 내가. 네. 여기가 임차인이에요. 음. 근데 500에 30에 1층 상가를 얻었어, 나한테. 530에. 멀쩡해. 그래서 오케이. 났어요. 근데 갑자기 맨날 쓰레기를 주워다가 가게다 놓는 거예요. 임차인이? 네. 그래서 거기가 쓰레기 창고가 되는 거예요. 거기 그 상권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와. 1년 동안. 왜 그런 거예요? 1년 이천에서 당구할 땐 이방사. 투자까지 상가의 모든 뭐 질문이나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해서 토론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우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장사를 해보니까 해보셨어요? 장사 지금 우리 하고 있잖아요. 부동산 장사. 이것도 장사지? 네, 어떻게 보면 소규모니까 네. 장사라고 볼 수 있죠. 아직까지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 11명의 직원이 있으니까 이제 사업으로 가는 어떤 과도기적인 상황인데 제가 부동산을 15년 했잖아요. 네. 이게 10년을 하니까 그다음부터 돈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5년 동안 장사해서 내쫓기면 이 장사라는 건 위치 바꾸면 솔직히 되게 힘들거든요. 다시 시작하는 인지도를 쌓아야 되니까. 왜냐면 내가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맨날 다니는 길이잖아요. 옆에 가게가 바뀌어도 안 보인대요. 저 가게가 언제 생겼지? 이게 한 6개월 정도 오픈이 돼서 눈에 익고 한 3년 정도 돼야지 단골이 생기고 이제 5년 지나면 이제 할만해지는 건데 이제 막 할만해지는 건데 나가. 이러면 진짜 이게 시설비 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업권을 어디 가서 새로 해야 되니까 진짜 이게 10년 이상 해야지 다른 데로 이동해도 이 손님이 따라온대요. 그 악덕 건물주 만나면 네. 5년 이제 초과했어요. 그러면 네. 내쫓을 수가 있잖아요. 네.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뭐 예를 들어서 순댓국집, 뭐 식당이 있었는데 5년 동안 이제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자기 자식, 뭐 아들이나 딸이 네. 할 게 없어서 네. 임차인을 쫓아내고 집어넣는 경우도 있다고. 난 실제 봤어요. 봤어요? 저는 15년 했잖아요. 이천에서? 몇 집 봤어요. 아, 실제로 많구나. 이게 보면은 이상하게 건물주분들 자식이 이렇게 좀 한량이 특별한 아니 그런 것보다도 이게 특별히 왜냐면 이거 있잖아요. 임대료만으로도 막 1,000만 원씩 버는데 자기가 이제 그렇게 건물주 아들이야. 그러면 직장 생활이 조금 부모님이 봤을 때는 현찮은 거죠. 직장 생활에서 500, 400 받아도 자기가 임대인으로서 사업을 해보니까 그게 더 낫잖아요. 편한데. 예를 들어서 내 건물에서 커피숍을 하는데 한 달에 2,000만원씩 번대 걔가. 근데 내 아들은 어디 가서 직장 생활하는데 500밖에 못 벌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바로 내보내고 거기다가 그냥 다른 분들은 커피숍을 차려주는 거죠. 아들한테. 그러면 아들이 망해 먹어도 괜찮아요. 왜요? 권리금 있잖아요. 목이 좋은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권리금을 받아서 나오니까. 그래서 부자 되신 임대인분들이 좀 있죠. 그러면 5년, 예를 들어서 임대차 기간이 5년 동안 보장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권리금을 챙기지 못하고 나간 임차인도 실제로 많죠. 그래서 이 법이 생긴 거죠. 실제로 이 법을 모르고도 몰라서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 법이 있다고 해서 이 법으로 너무 임대인을 겁박하면 안 돼요. 결국 임대인이 10년 있다 결국 나가면 손해잖아요. 그렇지. 그 대신에 네. 10년 이내에 어쨌든 권리금을 빨리 해서 나갈 수 있는 기회는 어쨌든 5년에서 10년 그러니까 자기 단골을 만들어. 기회로 늘어난 거죠. 자기가 이동을 해도 고객이 따라올 수 있을 만큼의 자기 영향력을 만들거나 아니면 건물주가 나를 굉장히 우량 임차인으로 생각해서 건물주가 나를 놓치고 싶지 않아야죠. 내가 나가면 건물값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굉장히 우량 임차인이 건물 가격을 올리거든요. 그렇죠. 네. 우량 업종이 있죠. 네. 선호하는 업종들. 네, 저희 사무실 자리만 해도 몇 번 망한 자리예요 여기가. 생선집, 밥집 이 자리가. 근데 저희 사무실이 와서 살려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죠. 네. 저희는 건물주랑 엄청 사이가 좋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사이가 좋아서 이런 거 걱정을 안 하고 잘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임대인도 임차인을 잘 만나야 돼요. 임차인도 임대인을 잘 만나야 돼요. 서로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쌍방 이렇게 쌍생하는 거지. 이제는 가불로는 안 돼요. 맞아요. 왜냐면 임차인 또라이만 임차인이 좀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 만나면 어떤 임차인이 있냐면 이것도 제가 실제 사례 실제 원주에서 있던 일인데요. 건물주예요 내가. 네.
여기가 임차인이에요. 음. 근데 500에 30에 1층 상가를 얻었어 나한테. 530에. 멀쩡해. 그래서 오케이 났어요. 근데 갑자기 맨날 쓰레기를 주워다가 가게다 놓는 거예요. 임차인이? 네. 그래서 거기가 쓰레기 창고가 되는 거예요. 거기 그 상권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와. 1년 동안. 왜 그런 거예요? 1년 동안 매일같이 쓰레기 하는 거. 상습범. 상습범? 네. 상권 죽이기? 네, 상습범. 상권 죽이기? 고의적인 임차인. 돈 받고 네. 나가려고. 네. 돈 받고 그래서 돈을 청구하는 거야. 와. 530에 들어왔는데 2천만 원 내놔. 왜? 2천만 원은 무슨 근거로 주장할 수가 있는 건데요? 모르겠어요. 근거 없어요. 그거 없어요. 아, 내가 이 꼬장 피우고 있는데 네. 2천만 원 주면 근데 나갈게. 주변 상가들이 임대인을 압박하는 거예요. 빨리 내보내라고? 네. 임차인이고 건물주고 그 임대인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이상한 임차인을 들여가지고 상권을 죽이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되게 고생해서 내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끔찍하다. 법으로도 막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 무대 보니까 뭐 법으로도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법으로 버티면 막 6개월, 1년 버티잖아요. 네. 근데 장사는 한 달이잖아요. 거기에 끔찍하네. 죽는 거예요. 시간 갱세이게. 근데 그 사람이 상습범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뜯어냈던 사람. 이거 뭐 지금 보시고 악용하실 분 없겠지만 사실 네. 이런 방법 써도 지금도 맥히나요? 궁금해서.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겠지만 어. 그런 임차인 만나면 진짜 네. 어우 답이 없네 그 그냥. 스트레스가 네. 장난이 그러니까 아니죠. 이 답이 에피소드 보면요 별의별 에피소드가 되게 많아요. 답이 없어.